자, 시장 상황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놓고 보시면요. 오늘 기준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상승이 183개 종목이고요. 하락이 679개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이 다 하락했어요. 대부분이. 유가증권 시장 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927개 종목. 대부분이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대비해서 1대2의 비율로 하락을 한 거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는 월등하죠. 더. 1대2 비중이 아닙니다. 3배 이상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그런데 진짜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요. 하루에 2,000개 이상 종목이 빠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전략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극적인 부분을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좋은 종목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극적인 부분도 일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오늘 원래는 시황을 길게 할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장의 차트나 이런 부분을 안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중 기준에서로 따진다면 미국 장의 흐름이 선물 쪽이 뭐 제한적으로 늘렸거든요. 근데 유럽 쪽도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유럽이 변동성이 1% 이상으로 쫙 나오다 보니까 미국 쪽의 낙폭이 좀 더 심화되고, 그리고 이제 VIP 회원님들 또 문자방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전략 부분이 주력주에서 조금 조절을 해서 대처하는 방안이라든가 주도 업종군을 좀 바꾸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도 그럴 것이 어쩔 수 없이 1월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지금 높은 것이 34%의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21% 이상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가 1월 정점 찍고 나서 계속 이래요. 근데 계속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움직임 폭 이외에 뭐 3분의 1 정도 기준이 될까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말 대비해서부터 이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9만 원 이상에서 삼성전자가 9만 원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된 건 없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렇지 않나요?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장중에 따라붙었던 적은 있다 할지라도 두세 번, 세 번 정도 9만 원 돌파의 흐름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9만 원에서부터 8만 원 공방 그 박스에서 8만 원이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죠? 7만 9천 원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예? 최고점에 9만 원에 만약에 편입을 하셨다. 그러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향후에는 윤 정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9만 원에는 한 번에 사지는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에 살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 뭐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꼭 그렇게 나눠서 안 사도 됩니다. 한 번에 살 수 있어요. 다만 한 번에 사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책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에 샀어. 왜? 절대 안 밀릴 것 같아서,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내 기준점에 조금 욕심을 한번 부려봤어. 내가 사면 절대 내가 안 밀릴 것 같아. 뭐 그렇게 했으면 밀리더라도 내가 좀 판단을 조금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부분도 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지금 뭐 내년 순이익이 46조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상향되고 있죠. 시가총액이 470조 수준. 야, 이건 뭐 10배 수준의 PER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너무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9만 원에 만약에 샀다라고 치더라도 평균 단가 사실상 9만 원 아니잖아요. 나 분할 매수 못했어. 윤정 때문에 9만 원에 샀어. 하시더라도 지금의 손실률 시장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 손실률 그렇게 따져갖고 손실률 가져가면 안 돼요. 물론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을 놓고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간이 물론 뭐 7개월이니까 굉장히 길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달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기준입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도 시장을 들어갔어요. 며칠 전에도. 지난해 7월 달에 어마어마한 이 랠리, 시장에 10만 원대에서부터 30만 원의 랠리. 이거 이후에 우리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 의원님들은 사실상 단 한 번도 안 쳐다보죠.
7월 달에 이 10만 원대에서부터 이 흐름을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우리가 종목이 달랑 3개였단 말이에요. 예? 삼성전기, 그러니까 IT.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1월 달에 2020년 1월 달에 신고가 나올 때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삼성전기 하나. 그 다음에 한진칼 하나. 그 다음에 네이버 하나. 이렇게 3종목이었죠. 한진칼이 작년에 8월까지 변동이 나오면서 그 수익 가지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붕괴됐다가 덜 빠지고 가장 빨리 회복됐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팔아서 다른 거 사라. 네이버 절대 못 간다. 왜 못 갑니까? 결국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오히려 조금 그 당시 기준에서는 오랜 기간을 봤지만 결국은 5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그 물량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30% 비중의 물량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에? 60만 원에. 한 달 만에 80만 원 넘겨버려요. 한 달 만에. 그렇게 해서 그 수익. 그리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다시 시젠을 들어가죠. 근데 시젠 같은 종목 사실상은 30% 비중을 안 가지고 가는데 수익도 원체 낮고 그리고 뭐 하반기, 상반기 기준에서 실적 범위가 나올 시점이고 어찌됐건 7월 한 달에 11만 원에서부터 30만 원대까지. 그리고 막판에 차익 실현이 약간 미스가 났죠. 오버슈팅 한번 몰려다가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까지도. 그러고 나서 복수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봤단 말이에요. 쳐다도 안 봤어요. 최근에 들어서 시즌 들어갔죠. 코로나19 관련해서 4차 대유행 관련해서 시장에 이제 휴마시스라든가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또 뭐 바이오니아라든가 많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교육용 1%입니다라고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중간에 뭐 한두 종목 정도 교육 1% 혹은 3% 혹은 5% 단문 문자가 한두 차례 나갔을까? 그 정도 수준이죠. 진원생명과학인가요? 한번 나갔던가요? 없단 말이에요. 드리지를 않아요. 감당이 안 돼요. 응? 우리끼리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하다못해 하물며 가장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던 두산중공업 누가 뭐라 해도 15,000원대 초반에 들어갔잖아요. 언제? 날짜도 아니죠 뭐. 5월 20일 날 1,000억 터지고 거래대금. 5월 24일 날 거래대금 2,000억 터지는데 음봉이야. 5월 26일 날 드디어 거래대금 2,000억 넘기면서 양봉이 나와서 그날 15,300원에 정확히 문자 내용 그대로. 그리고 차익 실은 좀 일찍 했죠 사실. 그러나서 계속 전략을 어떻게 잡아드려요? 개장 초부터 계속 잡아드리잖아요 전략을. 그게 32,000원 같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32,000원에서 두산중공업이 나빠요? 두산그룹이 뭐 이름이 없어요? 알잖아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32,000원에서 밀려 떨어진 게 23,000원이에요. 4거래일 만에. 이 변동성의 기준이 우리처럼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세요. 15,000원에서 32,000원까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17,000원대 차익 실현 안 했다고 치고 중간에 뭐 사고 팔고를 몇 번 했다고 쳐요. HMM처럼. 응? 따블이 났어. 좋아. 오늘 우리는 성공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막상 방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뭐예요? HMM도 10,000원대 후반, 뭐 14,500원에서부터 10,000원대 후반, 2만 원, 3만 원, 4만 원. 근데 결국은 그걸 잘 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반기 내내 사실상 주력이 못 가다 보니 수익이나 단타 종목도 안 들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HMM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MM을 잡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주력주 위주로 그래 주력주가 안전해. 아우 주력주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주력주가 안전해. 아우 그래 주력주 갖고 있으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아우 버팅길 수 있어. 어우 막 LG화학 그냥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막 80만 원도 깨지고 막 깨는 머리 아파. 근데 사실상 따져보니까 LG화학도 어마어마하게 감당 안 될 정도의 손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이 고점을 뚫었고 다 떠나서 시장이고 뭐 다 떠나서 뭐 작년 대비 뭐 비교하고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손실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손실률이 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거를 기준 잡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이제 심리적인 면이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시장이 고점을 뚫었는데 또 윤정도한테 한 달에 그냥 막 400만 원씩 막 과금을 해가지고 리딩을 받고 있는데 손실까지나 몇 천만 원씩 그 정도 과금하실 정도면 이제 좀 자산도 규모가 있으시겠죠. 와 이거 뭐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까지 손실이 나.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는 거예요.
퍼센테이로 보시면서 야 이게 과연 진짜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윤정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응? 이게 진짜 삼성전자가 저평가 기준이 맞나? 하이닉스의 실적이 아니 윤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14조 미만, 순이익이 14조 미만에서 다시 14조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응?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을 합쳐도 시가총액 두 종목 합치면 150조인데 150조 합쳐도 아무리 성장성 뛰어나다고 해도 150조짜리 종목의 순이익이 2조 5천억이 안 나와요. 두 종목 합쳐도. 근데 하이닉스는 얼마 14조가 넘는데 시가총액은 두 종목 합쳐 150조 대비 얘는 90조가 안 나와. PR이 6배예요. 그 저평가 상태의 기준 손실률 어마어마하죠. 근데 최고점 14만 원. 거기서 잡았나요? 14만 500원에? 아니죠. 13만 원, 만약에 13만 원 기준, 13만 원대 뭐 중반까지라고 쳐요 또. 12만 원 이탈됐어. 그럼 10%의 손실률. 그거는 한순간에 돌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하박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늘 같은 날 DB하이텍은 강한데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DB하이텍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 변동성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해서 오늘 빨간불 놔주고 와 땡큐해. 그러면 여기서 한번 탁 털어내고 일로 한번 탁 와주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IT 내에서도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팡 들어서 수급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에 PER이 7배 수준이고 펀더멘탈로 놓고 보고 수급의 변화 부분이 좀 머리 아프긴 하지만은 중기적으로 만약에 들여다본다, 놓고 본다, 실적을 바탕으로 놓고 본다. 그렇다면 또 감내는 돼요. 그렇지만 그 변동성 부분이 극대형주하고의 그 차이점 부분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좀 가볍다는 거죠.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일정 범위 형성되는 종목군들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나머지 기준에 또 거래대금까지. 예? 지금 뭐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형성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들여다볼 때 어때요? 이거는 수급이 프로그램 내수가 좀 들어와 주든가. 아니면 뭐 거래량 호가창에 호가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든가. 이도저도 아니어서 교육은 잡아드리고 자 시초가 대비해서 살짝 들어올렸다 눌려져 있는데 25만 3천 원 넘기면 따라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설명하고 탁 돌았더니 벌써 움직임이 나와. 근데 수급은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아. 그럼 윤정부가 자 오늘 삼성전자 절반 정리해서 에코프로 HN 들어갑시다. 삼성전자 절반 정리해서 코스모 신소재 들어갑시다. 하이닉스 도저히 지금 안 나오니까 변동이 정리해서 이쪽으로 갑시다. 그거는 아니라.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변동을 안 가져갑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리고 스윙 종목군의 기준이라면은 이동 전략을 고민을 해서 고려를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압축을 해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가장 크게 또 압축하면서 버거웠던 부분이 하나솔루션을 정리해서 금호석유로 왔더니 금호석유 찔끔 움직이더니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밀려버렸어요. 그죠? 두 번째, 두산중공업을 정리를 해서 HMM으로 와버렸어요. 크잖아요. 17,000원대. 그랬더니 HMM이 거기가 고점이 돼버렸어요. 이런 흐름도 연출이 된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뭐 대한항공이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 한 3%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줘. 호텔신라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뚫어줄 때 그냥 움직입니까? 수급이 뒷받침돼서 움직이지. 근데 결국은 또 밋밋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는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윙 종목의 비중 뭐 최대폭 20%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주력주 냅두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손절하고라도 이쪽 범위에서 좀 변동이 나오는 쪽 한번 따라붙어 봅시다. 라고 기준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비중이라면. 근데 주력주는 건들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또 스윙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윙 종목 아무거나 잡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지금 방안에 VVIP 회원님들, 문자 회원님들 전체 하면 200분이 넘습니다. 그죠? 200분 정도, 200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분 정도가 과금하고 들어오실 정도의 기준의 자산이시라고 한다면 그 자산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 그중에서 지금 제일 거래대금이 벅찬 것이 SM. 그죠? 거래대금이 벅찬 게 시가총액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겁이 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분들이 다 들어가시면은 또 무료 방에 계신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보시면은, 이거는 좀 버거운데? 거래대금이 좀 약한데? 다만 17% 수준의 쌍끌이 매수, 외국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으니, 그러니 이제 여기서 조금 잘 대처해 나가면 크게 무리수는 없다. 또 업종 대표 주고. 그렇지만 여전히 거래대금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별로 거래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터질 때 기준과 멈춰져 있을 때 극대형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극대형주에서는 아무리 우리 물량이 많다 해도 그 시세에 왜곡되는 부분은 순간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어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하여간에 정회원님들 그 시황 때문에 또 비중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린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요. 지금 보시는 무료 회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오늘도 윤정두가 막 이 종목 대박 났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심리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주력 팔아서 이걸 사야 되나?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극대형주다라고 하는 거는 업종 대표주군들 시가총액 최소 10조 이상 많아요. 10조 이상짜리 종목도 수십 종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의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픈을 한다면 IT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한 묶음으로 묶고 보죠. 이 둘 중에 한 종목. 그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를 한 종목. 이렇게 해서 IT 네 종목을 다 사자는 게 아니라 두 종목 정도 혹은 한 종목 정도의 기준의 IT 비중. 그리고 자동차의 현대차, 기아 한 묶음. 둘 다 사자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KB금융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 이제 업종군들의 훌륭한 종목도 많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IT를 1순위로 기준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적. 두 번째 기준에서도 자동차 기준의 실적. LG화학도 실적. 거기에 이제 그 물적 분할에 따른 IPO 기준. 그리고 이제 금리 기준에서 금리 기준에서는 금융지주사 놓고 볼 수밖에 없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의 당장에 이제 블랙아웃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전, 원자력 관련해서 한전은 꾸준하게 볼 겁니다. 어차피. PBR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평가 상태로 일단 어찌됐건 움직이니까.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펀드멘탈과 수급까지예요. 삼성전자 외국인 개인들이 무지 샀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53%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개인들 10%뿐이 안 돼.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50%, 49%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개인들 10% 수준이에요. 근데 무슨 동학개미가 제일 많이 산 종목, 금액으로 많이 샀겠지. 퍼센테이지는 잽도 안 돼. 이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버틸 수 있다. 어떤 기회든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 너무 극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이게 아닌 바이오주야. 진단키트야. 고점 대비 60% 70%씩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고점 대비 40%가 밀려 내려왔어. 예를 들면 고점 대비 40% 밀려왔어. 밀려 내려왔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실적이 없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자산 가치도 없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돌려진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꿈만 되면 꿈으로만 형성이 된다면 뭐라 말씀드려도 지금 기준에서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뭐라 말씀드려도 지금 기준에서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뭐가 전체적으로 주도주들이 못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7개월째 못 움직인다고 쳤을 때 못 움직이는데
이거 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수익 종목이라든가 뭔가 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력주 기준에서는 멈춰 계시고, 우리 특히 이제 정 의원님들 주력주 기준의 비중 꽉 채워 놓으셨어요. 100%야. 그럴 경우엔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그 정도 기준이라면 그거는 일부 조절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7, 80%, 8, 90%. 근데 내가 주력주를 갖고 있어. 야, 이거 수익 종목을 좀 매매를 하고 싶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갈등이 생겨? 일단 멈춰 계세요. 멈춰 계시고, 주력주에서 시간이 만약에 조금 더 걸리더라도 주력주에서 수익 기준으로 지금 하방은 잡고 있잖아요. 네? 잡았잖아요. 뭐 삼성전기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보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사실상 저점이 8만 원이 뭐 삼성전자도 눌려 있고 미끄러진 상태이지만은 추세가 뭐 버거운 수준은 아니고, 자동차에서 자동차 올라와 있잖아요. 어찌됐건 24만 원 현대차 공방, 기아 9만 원 공방에서 다시 눌려져 있지만은 바닥 대비해서 일단 돌려놨죠. 그죠? 그리고 LG화학도 막 80만 원 이탈되던 시점에 이런저런 뭐 악재 요인처럼 불거뜨렸던 이야기들. 근데 수급 개선폭과 함께 일단은 80만 원 초반에서 하방을 일단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 KB금융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시장은 고점 뚫는데 왜 주력은 못 가요? 하나 하고, 시장은 고점 뚫고 갔는데 왜 주력은 마이너스예요? 두 개. 실질적으로는 막 30%, 40% 혹은 20%대 막 이상 주력입니다. 주력의 기준에. 그건 아니죠. 그죠? 버거우시더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왜? 마찬가지예요. 무료 라이브 방송 보시고 전략 잡으시는 분들도. 언제까지 소형주에서, 윤정도가 교육용 소형주 말씀드리고 전략 잡아드리지만은, 소형주에서 오늘은 상한가, 내일은 하한가.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인터파크 막 대박 났어. 아우 땡큐에 한샘 막 폭등 나왔어. 그 다음날 폭락이야. 효성그룹주들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내 머릿속에 남는 건 뭐예요? 살까 말까 했는데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어. 만약에 내가 살까 말까 했는데 그 다음에 머릿속 기억 속에서 싹 없어져요. 그럼 올라오다가 없어졌다는 거죠. 못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다시 이만큼 쫙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거죠. 여기서. 그게 다행히 더 가주면 좋은데 내동매매, 추격매매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더라도 요만큼의 비중, 일정 범위의 비중.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 노트북 그 서버가 인터넷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할 텐데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를 해야 되나? 일단 시황 내야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고 인터넷 잠깐 정리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요. 오늘따라 이렇게 시황을 약간 어설프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내일 박승재 TV 나갈 때 뭐 미국 시장도 흔들려 있고 우리나라도 다소 흔들려 있다면 시황 부분만 아주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시황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황을 놓고 저는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혼날 수도 있는데 가늘고 길게 가자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가다가 한 방에 세게 들어올리는 그 기회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뭐 IT 거품 났을 때부터 많은, 그 당시 기준에는 유료 활동을 안 했으니까 뭐 동호회 분들이라든가, 그죠? 추종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분들 이렇게 뵐 때 주식시장에서 사라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치를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스운 얘기로 2016년, 2017년 그 좋은 수익을 내다가 삼성전자만 뭐 10년 전 매매하셨다는 분이 부산에서 약국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께서, 여성분이시고 연세가 있으신데, 2017년 하반기에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딱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정신없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했죠. 지금처럼 뭐 코로나 시국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뭐 신라젠 같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매출액 60억짜리가 매출액 60억짜리가 적자 업체가 시가총액 10조까지 들어 올려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배우신 대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 그것만 기준을 잡아도 절대 고점에서 저 바닥까지 안 가져가요. 오기 안 부립니다. 근데 실적도 없는 애를 공정 공시도 나오지도 않고 의무 공시도 없고 그냥 뉴스 나부랭이 나오는 거 가지고 나부랭이라면 안 됐다. 그거 가지고 결국은 15만 원까지 7천만 주짜리 종목이었습니다. 15만 원까지. 이틀 만에 10만 원에서 50% 늘어났어요. 7조짜리를 10조까지. 그게 정점이었죠. 그리고 만 원까지 이탈되는, 그리고 거래 정지까지 들어가는. 근데 삼성전자 잘 가지고 계시던 분께서, 그분 이제 뭐 10년 동안 삼성전자만 100% 갖고 있으셨다고. 그렇게 해서 전략 잘 쫓아오시다가 마지막 자락에 삼성전자 2017년 10월에 전략 매도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10월에 매도하는데 그거를 매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급하니까 다시 사면 안 되냐. 다시 사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더라도 삼성전자 조정 받으면 다 같이 조정 받을 건데 조정 받더라도 뭐 감내하고 뭐 또 장기적으로 갖고 가십시오. 그 와중에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낫었죠.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결론은요. 그냥 다 팔아서 신라젠이야. 왜? 맨 처음 들어갈 때 자고 일어났더니 눈 뜨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10몇억 하신 분이에요. 눈 뜨고 일어났는데 한 1억 샀어. 근데 눈 뜨고 일어났는데 막 10% 20%씩 올라가.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지. 그 다음에 더 사는 거지. 결국은요. 전액 다. 결국은요. 만기 연장 안 하고 신라젠 방으로 갔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방으로 갔겠지. 응? 그 친구들이 기술적 분석이라도 할 수 있으면 고점에서 잡아놔 드리죠. 그것도 아니잖아. 결국은. 전화가 오죠.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1대1 상담을 해줘? 전체 공개적인 매도 사인 다 나간 거 모르세요? 결국은 10몇 년 삼성전자 잘 운영하셨던 분이 그 한 방에 그냥.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삐끗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서 내동매매를 하시게 되는 순간, 그 순간 그냥 말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도 얼마나 좋은 종목 많아요. 두산그룹주, 두산중공업을 안 좋았냐고 쫙 뻗어 올라가다가 32,000원에서 23,000원. 뭐 지금이야 돌려놓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다시 들어갔었어요. 우리도. 그랬다가 결국은 그냥 제자리에서 25,700원 이탈되면 정리합시다. 끝. 그리고 그 다음날 26,000원, 7,000원 가더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송 들으면 또 언짢아하실 수도 있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 8만 원 공부할 때 8만 원 이탈되면 정리하십시다. 물량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가지고 계신 물량 정리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게 이제 8만 원 공방하다가 갑자기 빵 치고 올라가 9만 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9만 원 넘긴 날 어떻게 됐어요? 거래되면 터졌겠죠. 그런 날은 또 우리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8만 원 이탈될 때 손절했다가 8만 원 위쪽에서 거래 빵 터질 때 뭐 8만 2천 원, 8만 3천 원, 8만 4천 원에 샀어.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실적 뒷받침되지 않고 거래대금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한가 맞아버리죠. 하한가 맞아버리죠. 시젠 마찬가지. 뭐 슈마시스 마찬가지. 오늘 뭐 10% 등락 나왔지만은 결국은 정리하세요 했는데 미련을 가져요. 그럼 윤정도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저기 떨어져 있는 한 마리 양도 귀하지만은 취입장에서 100마리 양에서 99마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응? 성경책처럼 한 마리를 더 이뻐하고 뭐 더 이뻐한다기보다 한 마리 더 소중하다. 소중하죠. 근데 100명의 전체적인 분들을 아우러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운영 전략이 유료 22년 동안의 그 전략 그대로예요. 응? 대부분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의 기준에는 내 주력 종목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워놓고 그건 거의 안 건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종목군들이 주력으로서 오버슈팅을 제대로 줬을 때 고수익 잡아내고 그리고 그 수익 가지고 수익 종목 센 놈 하나씩 나오면 뭐 시즌이 됐든 HMM이 됐든 두산중공업이 됐든 뭐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묻지마 종목 많잖아요. 그거 잡아내서 수익 내면 돼요.
그 여유 자산, 요거는 조금 기스가 나도 된다. 조금 손실이 많아도 된다. 요건 없어도 된다. 예를 들어 1억에서 10%는 내가 이거 없어도 돼. 수익이 났거든, 만약에. 주력에서 충분하게. 지난해 11월, 12월, 1월처럼. 응? 그럼 10%는 없어도 된다. 그 10%를 가지고 센 녀석들을 잡아내서 들어갈 수 있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그 이상의 뭐예요, 그게?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이죠. 그건 매일 잡아드리잖아. 거의 매일. 오히려 그걸 잡아드리게 됨으로써 흔들리실까봐 조심조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문자 발송 일부, 그리고 실질적인 매매 일부, 그리고 어차피 똑같아질 거예요. 얼마 전까지의 분위기에서 뭐야? HMM, 뭐 두산중공업, 또 그 밖에 종목군들, 또 지금의 기준에서도 뭐가 됐든 충분하게 잡아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가장 좋은 게 뭐 1조 수준도 좋지만은 가장 좋을 수 있는 시가총액이 5조 원 전후 정도. 거기에 거래대금이 항상 2천억에서 5천억 사이가 일단은 터져 있는 종목. 그러고 나서 이제 조단위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졌어요. 결론은 뭐다? 결론은 주력 포트폴리오는 건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적금 깨서 딴 거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주력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얘가 문제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쥐고 가는 겁니다. 쥐고 가서 뭐 황금 대바닥주 수익 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펀더멘탈적인 검증, 수급에 대한 부분 전부 확인된 거니까 쥐고 가지고 가셔서 이 종목에서는 수익 기준 잡아낸 다음에 그때 돼서 내가 도저히 못 견디면은 수익 보고 정리하세요. 굳이 손실 보고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쫓겨진다니까, 쫓긴다니까. 근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익 종목은 설정을 해볼게요. 수익 종목에서 뭐 요즘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 대한항공이 나빠서가 아니라 호텔신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다소 밋밋해져 있네요.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또 얘네들이 잠시 쉬어가고 있네요. 눌려 있네요. 그럼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우시면 요걸 정리해서 지금 기준의 변동이 나오는, 예를 들어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에 DB하이텍 같은 경우 눌려져 있을 때, 하이닉스 눌려져 있을 때, 금요일 날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입 관련해서 M&A 관련해서 큰 내용 아닙니다라는 기준이라든가, 혹은 SN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겪어보셨죠. 코로나19 터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눌렸을 때 핑계거리. 코로나19가 해소되니까 이쪽 엔터주들도 움직이네 라는 시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밖에 시각도 있지만. 그 기준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동반적인 그런 흐름에, 시장 또 흐름에 눌렸어. 예? 신고가 내주고 눌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2% 빠진 게. 내 기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기준도 봐야 돼요. 그죠? 2% 빠진 것만 가지고 우리는 겁을 낸단 말이에요. 왜?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아이, 뭐 상한가도 가는데 뭐 2%쯤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소중한 재산이니까. 그죠? SN 같은 경우도 2%에 가슴이 콩닥콩닥 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눌려있을 때 종가를 봤더니 수급이, 손바뀜이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샀더라. 그러니까 판 쪽은 판 거야. 만약에 그게 공매도면 다시 사야 돼.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팔고 이쪽에서 산 게 명확해. 손이 바뀐 거죠. 거래대금은요. 매수 평균 단가는요. 지금 가격에 형성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코로나19 부분이 다소 주춤거리고 또 전체 시장이 주춤거려. 시장의 반등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7% 매집한 쪽에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수익 종목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일부 한번 이동을 고민해 볼까. 오늘 이동해 놨는데 그 다음날 얘는 못 가고 또 얘는 가. 카카오게임즈 금요일 날 샀더니 오늘 3% 빠져버려. 2.7% 빠져버려. 시간에서 또 글로벌 시장 밀리니까 또 빠져버려. 계속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쫓겨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료든 무료든 윤정도의 시황, 윤정도의 전략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인터넷 제가 잠깐 끊겨갖고 다시 이거 점검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자, 내일 시장 뭐 하루 보는 게 아니다. 오늘 시장 하루 보는 게 아니다. 앞으로 시장 난 영원히 볼 거다. 000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000 한번 넣어주시고요. 제가 물 마시고 인터넷 좀 점검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000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연결이 됐네요. 그걸 내가 해도 될 텐데 그거를 참 바보 같은 윤정두가 그걸 못해서 그죠? 접속 인원이 예, 몇 분 안 계시네. 갑자기 미리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예, 접속 인원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엄지척도 좀 해주시고 이런 날 같은 경우에 또 자신감 가지시고 어제 같은 날은 우리가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오늘 뭐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정의원님들 방송에서는 거의 뭐 8시 반부터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반까지 중간에 뭐 한 시간 쉬었나? 그냥 내리 이 뭐 시황, 종목 또 주력주 변동 뭐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거 뭐 계속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전략 잡아드리고 변동성 있는 종목 위주로 또 전략 잡아드리고 쭉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래서 자료 말도 안 되게 좋은 자료 쫙 뿌려드렸죠. 자, 어쨌건 자신감 가지시고요. 000 올려주시고 우리 제가 방송 올라오기 전에 자료부터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자료 신청하신 분들께 자료를 못 보내드렸어. 000 엄지척 해주시고 자료 좀 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께서 어제 야간에 아니 괜찮아요. 요것만 볼게요. 카톡 연동할까 질문 주셨는데 어제 야간에 제가 방에 뿌려놓은 자료가 있어요. 2개. 그게 뭐냐면 우리 VOD 자료 있습니다. VOD 자료 110만 원에 9시간 강의 캔들. 그러니까 그게 5강좌잖아요. 그 중에 한 강좌. 거기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예? 그 중에 1, 2를 나눠드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출석 체크하고 신청하신 분들은 3강까지 드렸습니다. 1강, 2강의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2시간 30분이에요. 1강하고 2강 합산해서 2시간 반이에요. 캔들 기초는 여러분들이 싹 다 섭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강, 2강 동영상 2시간 반 기준하고 동영상 자료하고 그죠? PDF 자료하고 그거를 어제 야간에 뿌려드렸었는데 어제 야간에 무방을 못 해드려서 오늘도 지금 000 눌러주셨는데 한 번 더 갑니다. 캔들 한번 가시죠. 캔들 출석 체크 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능동적이신 방 기준에서 말씀드린 1강, 2강 2시간 반짜리 그거 110만 원에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절반이니까 그거 얼마야? 55만 원어치 그걸 드릴 테니까 캔들 한번 하셔서 기초 강의 부분은 캔들에서 다 잡아가십시오. 캔들 지금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 우리 직원분께서는 어제 야간에 제가 올려놓은 거를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어제 야간에 뿌려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VOD 강의 중에서 캔들 부분 1강, 2강 올려주시면 됩니다. 캔들 얼른 출석 체크 얼른 하시고 얼른 또 진행돼야죠. 각 방에 노란 톡에 캔들 그렇게 올려야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속을 한 번이라도 더 하실 수 있겠죠. 캔들 방송을 이제 고정적으로 시간 정해서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자료 부분 뭐 이렇게 막 만들다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캔들 능동적으로 지금 47분 계시는데 네? 캔들 50분 오케이 캔들 채팅방 노란톡방 다 캔들 저도 핸드폰 봐야 되겠다. 캔들 오케이 오우 좋아요. 캔들 마지막 15번째 방도 캔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거 링크 한 번만 잡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시장 상황은 앞부분 녹화 부분 보시고 내일 뭐 원고 자료 그러니까 내일 뭐 시장이 강하면 굳이 또 시황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예.
내일 시장이 약하면 시황에 대해서 또 자신감 잡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주력주에 대한 전략 잘 잡아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어요. 그중에 오른 종목이 사실상 특이한 거죠. 자, 보시면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어제 야간에 전략 종목으로 잡아드리긴 했어요. 근데 최소 거래량 보면 25만 주 잡아드렸는데 그에 못 미치고요. 추세 범위는 이제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예전에 2020년 5월 달에 5월 8일 기준일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간 기준이 60만 원 전후 기준이었어요. 한참 올라왔을 때죠. 그 밑에서는 교육용으로 뭐 잠깐 한 번씩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 문자도 거의 뭐 나가지도 않았고. 근데 왜 다 올라와서 또 60만 원일 때 들어가느냐? 60만 원이면 주식수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00만 주짜리, 6천만 주짜리 종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6,600만 주, 6,600만 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이제 40조 정도 할 때 들여다본 기준이 됩니다. 어찌됐건 요 기준에서 80만 원대까지 훌쩍 넘긴 게 한 달 만에 넘겨버려요. 근데 요 당시에도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냥 뭐 바이오입니다. 실적 솔직히 얼마나 나와요? 실적도 안 나오지. 이 실적이나 나옵니까? 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졌어요. 40조 정도 했을 때 시가총액 3위였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지금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40조 할 때 3위였는데 60조임에도 불구하고 5위야. 그 사이에 이제 움직여서 올라온 게 네이버 카카오인 거고, 그죠? 뭐 LG화학도 사실은 많이 올라온 거고. 어찌됐건 40조에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은 지금 36조인데 3위가 아니라 9위까지 밀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간 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첫 번째 기준에서는 그 당시 기준에 5월에 접근을 했으니까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기준에 상장한 지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시가총액 비중, 코스피 200의 비중, 요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중을 조금씩 높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비중을 높여줄 때마다 수급이 들어오는데 예전엔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반기에 한 번씩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 위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이 일정 범위 해소가 되면서 그룹도 삼성그룹 자체가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14% 수준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언제부터? 2014년 12월 2일부터. 인적 분할을 염두에 둔 건데 정부가 이제 바뀌고 나서 시민단체가 이제 내세운 논리는 다른 그룹주는 다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걸 또 정부가 권장을 했고 IMF 이후에.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가져가고 또 못된 짓거리를 못하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적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사실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뭐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수익 나는 거 가지고 쓸데없는 사업을 벌려. 우리는 수익 난 거 갖고 배당 받으면 되는 거고, 그죠? 주가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 수익금 가지고 뭐 하다못해 자회사 막 증자해줘 버리고 아주 못된 짓거리 많이 했죠. 근데 이제 IMF 이후에 그렇게 하지 마라. 족벌 체제로 가지도 말고 경영권 투명하게 가져가라. 뭐 그런 식의 기준에서 결론은 지주사 전환을 권장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하여간에 뭐 삼성그룹만큼은 안 된다. 삼성그룹만큼은 절대 인적 분할 안 된다. 특별법 혜택 주지 마라. 돈 들려고 경영권 승계 작업한다.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딱 하게 되면요. 자사주 14%가 홀딩스로 오면서 사업회사의 지분, 자사주 부분은 빼고 나머지 주니까 이제 불만은 없어지죠. 근데 이 자사주가 홀딩스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의결권이 생깁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근데 홀딩스로 오면서 의결권이 생겨. 그 당근을 준 거야, 당근. 인적 분할해라. 지주사로 가. 경영성 투명하게 가지고 가. 근데 이제 뭐 삼성은 돈이 많으니까 굳이, 예? 그러다가 이제는 해야 되는 경영권 승계 작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에 결국은 정권 딱 바뀌면서 시민단체 딱 나오면서 너네만큼은 인적 분할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다행히 이제 인적 분할 안 하는 대신에 자사주를 이익 소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삼성물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언급을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이쪽을 뭐 불법적으로 밀어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시장에서는 아름아름 알고 있죠. 분석 내용도 나옵니다. 보고서도.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강세를 띄어야만 될 그러한 전망도 많이 나오죠. 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띄어야만 된다. 그러고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나면은 경영권 승계 작업 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상속세도 냈고 그다음은 그 다음 단계의 기준.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성물산과 또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가 강화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도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대박입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수급 논리의 기준과 그 부분의 기준과 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들여다봤던 기준이고 그 90만 원 넘기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포장은 뭐로 돼 있어요? 뭐 앞으로 뭐 성장성이 뛰어나고 실적이 뛰어나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때 돼서 점상 갈 거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오늘 뭐 하여간에 시황 얘기하고 이쪽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기준에 다 같이 조정을 받은 거다. 응? 남의 떡이 커 보였지만 결국은 한동안 굉장히 강했던 포스코 어디 갔어요? 42만 원 찍고 포스코 어디 갔어요? 33만 원대 하고 있죠.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엇박자가 나면 내동매매 후유증이 나옵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쪽에서도 일단은 에코프로 BM과 카카오 게임즈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2위였는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7%의 강세와 함께 2위로 올라섰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 이제 1위를 남보겠죠.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빠져나가겠죠. 셀트리온과의 합병. 저는 그게 재료일까라는 생각이 돼요. 셋이 합쳐가지고 순이익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더 커지는데. 어찌됐건 결론은 이쪽 부분의 흐름 그 기준에서 오늘 카카오는 좀 많이 눌렸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오늘 사실상 에코프로 HN의 상한가까지의 흐름에 심리적으로 좀 연동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